공감복지 라디오 임주연의 아름다운 동행 우리 집 한방주치 시간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인 한절기여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봄이 되면서 피곤함이 더하고 식욕도 없고 몸에서 식은땀을 흘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땀을 흘리는 부위도 다르고 땀을 흘리는 시간이 다른데 왜 그런지 우리 집 한방주치의인 대웅한의원의 원장님이시죠. 이은기 박사님을 모시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기운도 없고 밥맛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만 활동을 해도 전신에 땀을 흘리는데 왜 그럴까요? 예, 우리 그 인체는 몸이 뜨거워지면 땀을 흘리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운동을 해서 땀을 흘리고 나면은 노폐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개운하죠. 근데 이제 반대로 운동도 안 했는데 가만히 있어도 조금만 움직여도 몸이 지치면서 땀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전신에서. 이런 그러니까요. 것을 네. 자한이라고 그래요. 자한. 그냥 음. 스스로 땀이 나온다 그래서 자한이라고 네. 얘기합니다. 그 이제 자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는데, 물론 뭐 감기 걸렸을 때 이렇게 추우면서 바람이 싫으면서 이렇게 땀이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예로 하고 보통은 그 기운이 없어가지고 인체 장기, 특히 이제 소화기 계통의 장기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손발에 힘도 없고 식욕도 없고 만사 괜찮고 의욕도 없고 입맛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속이 허다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금 같은 자한이 또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그 몸의 피부라 그러죠. 피부에 이제 우리가 표라 그러는데 그 피부 쪽에 기운이 약하면서 몸이 열려서 땀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또 이렇게 그 속에 열이 많다 그러죠. 가슴에 답답하면서 뭐 이렇게 뭐 가슴 두둥기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아우 답답해. 그리고 네네. 신경을 쓰면 얼굴이 볼개지면서 땀이 음. 나오는 사람도 있죠. 근데 맞아요. 네. 대부분 그 내상 기혈랑 표호 자한출이라 해서 이제 기운이 없고 체력이 떨어지고 밥맛 없을 때 많이 이렇게 그 자한출이에서 땀이 이렇게 흘리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자한출이라는 게 있고 또 표자한출이라는 것도 있네요 그럼요. 네.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요. 잠을 자고 나면은 전신이 옷이 젖을 정도로 땀이 나 있거든요. 그러면은 깜짝 놀라요. 그건 또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 아기를 기르는 부모님들이 대부분 이제 아침에 애들 일어나서 이렇게 보면 이불이 축축하든가 아니면 속옷이 이렇게 축축하고 눅눅하다 그러죠. 이렇게 땀이 나서 이렇게 축축한데요. 우리가 이제 밤에 흘리는 땀은 도둑땀이라고 그래요. 도둑땀. 이게 도둑땀? 무슨 얘기냐면 네. 본인은 땀 흘리는 거를 몰라요. 네. 쉽게 말해서 이제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은 쳐다보는 사람들은 아기나 이렇게 어른들이 땀 흘리는 걸 몸에 땀 흘리는 걸 보는데 본인이 잠을 깨는가 동시에 땀이 나 흘리는 것을 이제 중지하게 되죠. 대부분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는 음호라고 그래요. 음호나 혈호.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영양 물질이라든가 피 성분 이런 게 부족했을 때 그 많이 나게 되죠. 그리고 또 우리 애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이렇게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호르몬 생성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피 속에 열이 있다든가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땀을 흘리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뭐 잘 치료가 됩니다. 또한 또 드문 경우인데 담에 그 쓸개죠. 그게 이제 열이 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그냥 눈만 감고 잠들기만 하면 땀이 나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여러 원인에 따른 치료 방법을 선택하면 잘 치료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박사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요.
얼굴이라든지 머리, 목 주위에서 땀을 많이 흘려 가지고 힘들어하는데 그럴 때는 왜 그럴까요? 예, 흔한 증상은 아닌데요. 간혹 이렇게 환자분들 중에도 그런 얘기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내가 뭐 병원에 가면 다른 병도 없는데 왜 음식 먹을 때 이렇게 그 머리, 얼굴, 목 주변, 뒷머리 이렇게 그냥 땀이 줄줄 흘러가지고 손수건으로 저 닦으면서 먹는데 좀 주변 사람들한테 부끄럽다고, 특히 이제 뜨거운 그 탕 음식을 먹을 땐 더 심하다는 분들이 와요. 맞아요. 그래서 외식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저 보면은 그 원인은 대개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는 위열증이라고 그래서 소화기 기관에 열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음. 얼굴이라든가 이런 데는 대개 그 소화기 계통의 그 위장 질인데, 그런 속에 열이 있으면 좀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요. 특히 그런 분들은 보면 매운 음식을 좀 좋아하신다든가 또 독한 술, 또 기름진 음식 이런 경우를 많이 이렇게 좋아하죠.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은 보면 대개 이제 변비라든가 갈증, 속이 답답하다, 또 그 입이 많이 마른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찬 거를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고, 또한 우리 이제 수결용자라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평소에 이렇게 음료수 등 이런 것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마시죠, 그냥. 네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음료수가 잘 장기 기능이 튼튼해가지고 흡수되면 괜찮은데, 우리 시마라고 그래가지고 이 오목가슴 아래 이렇게 흡수가 안 되고 뭉쳐 있다든가, 또 아니면 가슴이라든가 옆구리, 늑간 이런 데 이제 이렇게 그 수분이 흡수 안 되고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이런 증상이 또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대부분 보면 몸이 그 뜨겁지도 않아요. 몸이 그냥 뭐 정상적인데 머리에 이렇게 땀이 많이 있고, 특히 이런 분들이 호소하는 것이 아유, 이 가슴 아래가 아주 답답해 죽겠다. 그리고 또 배를 눌러보면 본인들도 그래요. 뱃속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뭐 물소리, 음. 물덩이 지고 가는 그 소리가 난다. 그런 소리 좀 부끄럽다. 그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있죠. 또한 다른 원인으로는 기혈어라 그래가지고 몸에 그 기운과 피 이런 것이 이제 부족함으로 인해서 속에서 이렇게 열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머리라든가 목, 또 그 이마 이런 얼굴 이런 데 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요 인제 제가 또 궁금한 게 보통 우리가 땀이 나면은 뭐 신체 전신이나 예를 들어서 신체 반만 그러니까 반쪽에 뭐 한쪽에서만 이렇게 땀이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왜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가 네. 땀이 나면은 전신에 나야 되는데 몸 반쪽만 반신만 난다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 음양 편호로 인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는데요. 그 우측은 우리가 기운을 나타내고 좌측 반신은 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그 땀을 나는 치료해 주는 처방에다가 우측 반신이 땀을 많이 난다 그러면 기운을 많이 돋구는 약을 넣어주고, 좌측 반신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은 그 피를 많이 생기게 해주는 이러한 약을 같이 넣어서 치료를 하게 되죠. 아 그렇군요. 그 인제 제가 아는 지인 중에는 이런 분도 계신데 신경을 쓰면은 다른 곳은 괜찮은데 그 심장부라고 해야 되나? 그쪽 예, 위에만 땀이 난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죠. 그것도 그런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근데 이제 대부분 여성분들이 이렇게 많이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데요. 네네. 그 이제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이 잘 되고 소심하고 잠 못 주무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 심장이 허하다 그래요. 잘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뭐 쫓기는 것 같고 도둑질도 안 했는데 죄진 것 같이 그냥 나도 음. 모르게 막 그 심계항진이 내서 가슴이 막 뛰는 경우가 있거든요. 심장이요. 네네네. 네. 그런 분들은 되게 심장이 허하다 그랬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조금 신경을 좀 깊게 쓰거나 그러면 그 심장 부위에 많이 이렇게 땀을 흘리게 되죠. 그런 분들은 되게 심장이 허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저 박사님 이제 제 친구 중에서 그 친구는 유난히 그
발바닥이라 그러나? 발바닥하고 이렇게 손에서도 땀이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유난히 그런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고생을 하던데 그런 경우는 왜 그런지요? 이제 손바닥에만 땀 나는 분도 계시고요. 손바닥, 발바닥 같이 이렇게 땀이 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네네네. 이제 그 손발바닥에 땀이 나는데 그 원인이 이제 좀 다른데요. 특히 이제 시민성, 이렇게 신경성, 불안하다든가 음. 소심하다든가 마음이 이렇게 허하다든가 그런 분들이 그 손바닥에만 땀이 난다 그런 분이 계세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뭐 시험 보러 간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그 남들 앞에서 서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된다든가 또 높은 사람한테 서류 제출하러 갔다든가 이럴 때 긴장을 하게 되면 그냥 손이 땀이 쭉쭉 나온다는 사람이 있는데요. 요런 사람들은 대개 이제 신경성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평소에 그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또 술도 많이 마시고 독한 술도 많이 마시고 매운 거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손발에 땀이 많이 난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네네네. 보면 변비를 가지고 있다든가 또 혀를 아. 보면 이게 누런 황태가 있고요. 그리고 아. 입이 자꾸 마른다 그래요. 그다음에 네네네. 갈증을 많이 느낀다 그리고 손발이 음. 뜨겁다 그래요. 이런 네네. 분들은 그 위장에 열이 많아서 그리고요.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손발에 땀이 나는데 얼음장 같이 손발이 찬데도 땀이 이렇게 난다 그래요. 그래서 땀이 맞아요. 차다 네. 그래요, 차. 우리가 네네네. 보통 그 찬 느낌을 못 받는데 이런 분들은 음. 또 손에서 찬 땀이 나와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네네. 분들은 대개 인제 기혈이 약해서 오는 경우요. 오는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또 그 우리가 이렇게 생활할 때 보면 평소에는 땀이 없어요. 근데 네네. 뭐 신경만 쓰면 무슨 확 쓰면 그냥 손발에서 땀이 그냥 막 샘나듯이 나온다는 사람 있어요. 긴장한다 음. 그러면요. 이런 네네네. 사람들은 기혈이 약하고 심기 부족하다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 원인에 따른 치료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거기에 맞게 치료해 주시면 잘 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인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은 양기가 떨어진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뭐 이렇게 낭습이라 그러나? 뭐 예. 그런 게 생겨서 불편한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네. 특히 중년 이후에 남성분들한테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그 나이 먹으니까 그냥 추위도 많이 타고 음. 또 양기도 없어지고 소변도 이렇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오고 또 그 참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참아야 되는데 네네. 오줌포 그 약해져서 그런지 그냥 새 나온다 그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오름이 지린다 그러고 또 오줌을 넣고 나도 잔류감이 많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음. 밤이면은 그냥 화장실 몇 번씩 이렇게 가게 되고 그다음에 또 성욕이 이렇게 아주 떨어져 있어서 뭐 욕구도 없다 그러는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신장에 양기, 따뜻한 기운이 떨어져서 그렇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따뜻한 기운을 보여주는 약을 쓰게 되면 여러 증상은 다 같이 없어집니다. 음. 그 봄에 새로 나오는 나물들. 부추 있죠? 네. 땅에서 새로 나오는 네네네네. 부추. 네네. 그 부추를 음. 양기초, 정구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만큼 음. 어떤 신장에 따뜻한 기운을 이렇게 보충시켜 주기 때문에 그러한 음식을 드시면은 소변 보는 힘도 좋아지고 어떤 음. 그 낭습 요런 것도 좀 네. 강해질 수가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인데요. 남들은 땀이 많이 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몸에서 땀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런지 피부가 좀 건조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요즘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인제 네. 그 젊었을 때는 조금만 활동만 해도 이렇게 땀이 나고 음. 추위도 안 타고 이렇게 몸이 그 활동적인데 나이 드시게 되면 저 대개 보면 이제 추위를 많이 타고 기혈이 약해지는데 특히 몸에 따뜻한 기운이 식으면 더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운과 피 이런 것이 부족하면 이 땀이 잘 안 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손발바닥에 또
이렇게 악수를 해보면 알아요. 촉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그냥 아무 그 험한 일도 안 하는데 손바닥이 그냥 이렇게 말라가지고 건조해서 까칠하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손이 너무 건조해진 것 같아요. 예, 저도. 예. 네. 무슨 질병도 없는데 네네네. 피부병도 없는데 까칠해진 분들은 그 기혈을 보호하는 그 약을 좀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보호하게 음. 되면은 다 회복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박사님 오늘 끝으로 한마디 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음. 날이 서서히 더워지고 그러면 바깥 야외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체력은 약한 데다가 활동량이 많아지면 체력이 약한 만큼 우리가 어떤 땀도 많이 흘리고 기력도 쇠잔해지고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허해서 땀이 많이 나는 분들은 우리가 그 여름에 이열치열이라서 삼계탕 같은 거 있죠. 그 네네네. 삼계탕은 닭도 우리 몸을 음. 뜨뜻하게 하고 또 인삼도 우리 몸에 기운을 도하고 몸을 덮여줍니다. 그리고 그 삼계탕 안에 황기는 또 땅구멍을 이렇게 많이 땀 흘리는 사람은 적게 흘리게 하고 또 안 나는 사람은 또 나게 해주는 어떤 그 조절작용을 해주는 그런 약재이죠. 그래서 네. 여름에 이렇게 지치면 삼계탕 같은 거를 좀 많이 드시고 또 황기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갈증이 나면서 이렇게 땀 나고 그런 분들은 오미자 같은 것을 이렇게 깨끗이 씻어 가지고 한 움큼 이렇게 주전자에다 담궈 놓고 하룻밤 지내 가지고 울고 나온 그 오미자 물을 좀 수시로 차로 마시면은 갈증도 없고 땀 흘리는 것도 좀 덜해집니다. 네. 이제 좀 있으면은 날씨가 많이 더워질 텐데 더워질수록 이열치열이라고 삼계탕이라든지 황기라든지 오미자를 잘 챙겨 먹으면은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네. 아, 오늘 우리 대웅한 의원의 원장님이신 이은기 박사님을 모시고 오늘 요즘에 그 식욕도 없고 몸에서 식은땀 흘리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